여러분 반가워요. 오늘은 빌드잇을 이제 드디어 깔아볼 겁니다. 빌드잇 깔기 한번 가보시죠. 일단 우리 검색창에 빌드잇 제페토 치시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상단에 제페토 스튜디오라는 이 사이트 링크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해 줍니다. 아마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설치하는 이 버튼들이 보일 거예요. 종류에 따라서 윈도우는 윈도우, 애플은 앱스토어 거를 눌러서 깔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윈도우여서 이걸 클릭을 해서 깔았고요. 이걸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아래에 이렇게 압축 파일이 떠요. 이걸 이제 클릭을 하시고 실행을 해주시면 아마 정상적으로 깔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빌드잇을 설치해 주셨으면 이렇게 아마 보일 거예요. 홈화면에서 이제 빌드잇 이거를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 실행을 해주시면 이렇게 바로 화면이 뜰 겁니다. 전체 화면으로 바꿔줄게요. 자, 이제 가장 먼저 빌드 화면이 떴을 때 보이는 화면이 이 화면인데 아마 여러분들 제페토 계정에 로그인 안 돼 있으면 아마 로그인 화면부터 뜰 거예요. 그래서 그거 로그인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마 들어오게 되면 이 화면이랑 같은 화면이 나올 건데 왼쪽 보시면 저의 프로필이 보이시고 그리고 상단에 이제 공지 배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여러분들이 월드 제작을 시작할 때 쓸 수 있는 템플릿들이 있고 뭐 다양하죠. 가게 테마도 있고 마을 테마도 있고 많습니다. 저희는 주로 이 플레인 아무것도 없는 아무 오브젝트가 놓여지지 않은 이 플레인에서 작업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내가 만든 월드란 탭이 있죠? 이거를 누르시면 아직 월드를 만들어 보지 않은 분들은 여기에 아무것도 없을 텐데 이제 월드를 만들다 보면은 여기에 자기가 만든 작업물들의 그 저장소입니다. 그래서 제출된 월드들은 이렇게 월드 배지들이 붙어서 보여지고요. 아직 작업하고 있는 월드들은 배지 없이 그냥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우리는 오늘 월드에서 툴과 조작 방법에 대해 알아볼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새로 만들기 들어오셔서 여기 플레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월드 제작할 때 이 화면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메뉴를 보시면 설정 있죠? 설정을 딱 보시면 단축키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냥 카메라 이동이 있어요. 카메라가 뭐냐면 지금 저희가 보여지는 이 시점이 카메라입니다. 그냥 제가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 이동이 WASD 키죠. 이게 왼쪽 손으로 방향키고 카메라 수직 이동이 그 방향키 양옆 위에 있는 Q랑 E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외 단축키들은 지금은 당장 알 필요가 없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빠른 작업을 위해서 알아두면 너무나도 좋은 단축키입니다. 일단 우리는 오늘 카메라 이동과 이 오브젝트 이동에 대해서 알아볼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알아두도록 하고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이동은 이제 아까 말한 듯이 WASD 키죠? W키 눌러볼게요. 눌러보면 앞으로 이동을 하죠. S키는 뒤로 이동을 하겠죠. A 왼쪽, D 오른쪽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Q, 이것은 위아래로 이동하는 거겠죠? 위아래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고 앞, 뒤, W, S, 양옆, A, D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이동하면 뭔가 이쪽 면에서 여기를 바라보고 싶을 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마우스를 사용해서 또 시점을 이동해 줄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키 있죠? 오른쪽 키를 꾹 누른 상태에서 쭉 끌어주시면 회전이 가능합니다. 보이시죠? 회전이 가능한 거. 회전을 하셔서 옆으로 이동하고 또 회전을 하셔서 옆으로 이동하고 아까 아래로 향하는 키를 향하시면 이렇게 우리 아까 여기 있다가 이쪽 뷰로 넘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오른쪽 마우스 키로 회전을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여러분들 이 WSAD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섬세한 작업할 때 다루기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는 이 마우스에서 가운데 스크롤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손바닥 모양으로 바뀌거든요. 이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양옆, 아래, 위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굳이 키보드 조작 없이 마우스 하나로도 이동이 가능해요. 앞옆은 어떻게 가나요? 앞옆은 우리 스크롤, 마우스 스크롤 앞, 마우스 스크롤 뒤, 앞, 뒤 이렇게 조정하셔서 하시면 되고 결국에는 이 마우스 하나로도 조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키보드 조작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마우스 하나로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키로 회전, 마우스 스크롤로 확대, 축소, 그리고 마우스 스크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양옆 이동 가능한 거. 오브젝트 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브젝트를 일단 꺼내야겠죠? 우리 오브젝트를 어디서 꺼내냐면 우리는 기본 블록을 하나 꺼낼 거예요. 여기 쭉 내리시면 큐브 보이죠? 큐브에 쭉 스크롤 내리시면 베이스, 이 베이스에 이렇게 들어가서 놓아줍니다. 이렇게 놓아줄 때 우리 반짝이, 파란색 반짝이가 뜨죠? 이거는 계속 오브젝트가 선택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계속 클릭을 해보시면 아마 오브젝트들이 무한대로 계속 놓을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이제 오브젝트를 다 넣었다 싶으면 우리 ESC 키를 눌러서 해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없어지겠죠? 빈 공간을 클릭해주시면 선택이 해제됩니다. 삭제하는 방법 클릭을 하시고 오른쪽 클릭, 삭제 누르시면 됩니다. 이거 말고도 클릭을 하시고 오른쪽 클릭 보시면 삭제 옆에 딜릿이라는 단축키가 보이죠? 우리 딜릿이라는 키보드의 단축키를 사용해서 이렇게 삭제를 해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나는 한 번에 여러 개를 지우고 싶다. 그러실 때는 쭉 스크롤을 해서 누르시면 됩니다. 우리 이동, 회전, 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 클릭해주시고 자, 이게 정렬 풀고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유자재로 앞뒤, 옆, 위아래로 이동이 가능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쭉쭉 옆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거 보이시죠? 이게 이동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이동키의 화살표 대신에 이 면적들을 클릭하시면 이 축과 이 축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키이고 이 축도 여기와 이 빨간색 축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키이며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제한을 걸어서 움직일 수 있는 키라는 거. 두 번째, 회전. 회전은 말 그대로 이렇게 물체를 회전할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위아래로도 회전이 가능하고 옆으로도 가능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정렬이죠. 우리 정렬을 켜고 회전을 하면은 일단 정렬을 켜면은 우리 지형에 이렇게 흰색 선이 생겨요. 그리고 회전을 했을 때 아까와는 다르게 일정한 각도로 돌아가게 되죠. 이게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때 15도씩 돌아가더라고요. 정확한 수치로 움직이고 싶을 때는 정렬을 켜놓고 회전을 시키고 크기를 키우거나 이동을 시키시면은 일정한 간격으로 회전과 이동을 시킬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다시 정렬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 우선 가장 가운데 있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게 일정한 비율로 커졌다가 줄일 수 있어요. 오브젝트를 키웠다가 오브젝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정한 간격으로 키웠다가 줄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잘 보이시죠? 그리고 우리 이 위에 세로축, 수직축 이것을 건드시면 이렇게 기둥을 만들 수도 있고 바닥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옆으로는 당연히 이렇게 옆으로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옆으로 늘렸다가 줄였다가 여기도 위로 높였다가 줄였다가 하는 거겠죠? 그리고 각자 이제 만져보시고 자유자재로 이렇게 크기를 바꿀 수 있다는 점, 이게 바로 크기 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렬을 키고 크기를 키웠다가 줄이면 일정한 간격으로 커지고 일정한 간격으로 작아지죠. 마찬가지 일정한 크기로 커지고 작아지고 이게 정렬을 켰을 때 크기 조절입니다. 우리 오브젝트를 복제를 해볼 거예요. 오른쪽 클릭 보면 복사, 붙여넣기, 복제, 삭제, 오브젝트 확대 이렇게 있죠. 복사를 누르시면 당연히 붙여넣기가 짠 되겠죠. 그리고 다시 또 하면 또 되고 이거 말고도 단축키가 있죠. 우리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마우스가 놓인 곳에다가
컨트롤 V를 하시면 이렇게 무한대로 복사가 가능합니다. 보이시죠? 무한대로 복사가 가능한 거. 그리고 이렇게 선택툴로 끌어서 딜릿하면 지워지고, 선택툴로 끌어서 딜릿하면 지워지고, 다시 클릭하고 오른쪽 클릭하면 복제가 있죠? 보니까 단축키가 컨트롤 D. 컨트롤 D를 그럼 한번 눌러볼게요. 이걸 클릭하시고 컨트롤 D. D 하면은 그 오브젝트가 위치해 있던 자리 바로 그 위에 이렇게 쌓이죠? 그러면 이제 복제는 바로 이제 복붙할 필요 없이 자신이 쓰고 싶은 오브젝트를 그 자리에서 바로 복제를 하고 싶을 때 눌러주시면 바로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행을 하다가 뭔가 마음에 안 들었어. 그죠? 뭔가 이렇게 기둥을 쌓다가 뭔가 기둥을 없애고 싶은데 하고 싶을 때 삭제도 있지만 우리 작업을 되돌리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 상단에 보시면 작업 백키가 있죠? 이걸 누르시면 우리가 뒤로 쭉쭉쭉 눌러지면서 우리가 가정했던 모든 진행 방향들이 뒤로 가면서 이렇게 되돌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도 돌릴 수 있고. 근데 이게 단축키로 컨트롤 Z, 컨트롤 Y입니다. 단축키로 작업하시면 훨씬 빠르니까 외워두시면 편해요. 컨트롤 Z, 컨트롤 Y. 난 그래도 불편하다 하시면 이 버튼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단축키 컨트롤 Z, 컨트롤 Y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우리 오브젝트에 대해서 다 어느 정도 알게 된 것 같아요. 새로운 작업창을 열어줄게요. 들어가서 오브젝트가 보기 편하게 위치를 이동해 줍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오브젝트 카테고리에 NPC에 있는 빌디를 꺼내서 배치할게요. 이것은 실제 제페토 캐릭터 사이즈와 매우 유사하고 월드 빛의 방향을 알 수 있어요. 자세히 봤을 때 빌디가 보고 있는 방향이 빛이 들어오는 방향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테스트를 해볼게요. 오른쪽 상단에 테스트 버튼을 눌러봅니다. 실제 월드를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WASD 키로 움직이면서 테스트를 한 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캐릭터를 돌려보시면 빛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드의 포토스팟을 제작하기 위해선 이런 체크사항은 필수겠죠? 테스트가 끝났으면 ESC 키를 누르고 나와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예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편한 위치에서 베이스를 꺼내주시고 ESC 키 눌러서 해제시켜주시고 이 베이스의 이제 크기를 조절해 줄게요. 바닥부터 만들 거거든요. 정렬 푸시고 크기 줄여줍니다. 납작하게 만들어야겠죠? 우리가 아까 놓은 빌디의 크기와 비교하면서 적당한 넓이의 바닥을 깔아줍니다. 이렇게 깔아보면은 바닥의 두께를 한 번씩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은데요. 지금은 너무 물체가 하얘서 잘 안 보이죠? 우리 익스플로러에 월드, 하늘 들어가서 하늘 색상을 조금 어둡게 변경을 해줍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빛이 어두워지면서 조금 더 물체의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구분되면서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시 바닥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D나 복제를 눌러주십니다. 복제된 오브젝트의 가로폭을 줄여주시고 높이를 높여주세요. 이렇게 되면 벽이 하나가 완성되죠? 자, 이걸 이제 적당한 두께를 잡아줬으면 이동을 시켜서 벽의 위치로 보내줍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벽의 위치를 미세하게 조정해 줄게요. 만들어 놓은 벽을 클릭하고 다시 컨트롤 D 누르고 복제된 오브젝트를 반대쪽 벽의 위치로 옮겨줍니다. 이제 뒤쪽 벽을 만들어 줄게요. 바닥을 클릭하시고 컨트롤 D 누르고 크기를 줄여줄게요. 이번에는 가로폭을 줄여주겠습니다. 적당한 두께를 찾았을 때쯤 높이를 올려주고 위치를 뒤쪽으로 옮겨줄게요. 위치를 잡고 조금씩 수정해줄게요. 수정이 끝났으면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전 잠시 빌디의 위치를 앞으로 옮겨줄게요. 여기서 저희는 바로 2층 공간을 따로 만들어줄 겁니다. 바닥을 클릭하시고 컨트롤 D 복제해주세요. 그리고 높이를 높여줍니다. 앞에 놓아준 빌디의 높이와 비교를 하면서 높이 조절을 해주세요. 높이가 확정됐다면 여기서 2층에 원하는 공간의 넓이만큼 폭을 줄여주세요. 2층 공간을 뒤쪽으로 만들기 위해서 뒤로 빼줍니다.
전체 공간의 뒤쪽으로 가서 뒤에 오브젝트가 튀어나왔는지 확인해주고 앞으로 다시 돌아와 줍니다. 다음으로 2층 밑에 공간을 따로 분리시켜 줄 거예요. 2층 오브젝트를 클릭하시고 복제하셔서 가로폭을 줄여줍니다. 폭을 어느 정도 맞췄으면 오브젝트를 2층 오브젝트 끝으로 맞추고 이동을 시켜서 높이를 높여줍니다. 이러면 공간이 따로 생기는 게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만 하면은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벽을 이용해서 문이 들어가는 공간을 만들어 줄 겁니다. 오브제를 적당히 줄여주시고 왼쪽 벽으로 붙여서 이동시킬게요. 오브제를 한 번 더 복제 컨트롤 D 해서 위치를 오른쪽으로 이번에 옮겨서 배치를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오브제 클릭하고 복제 컨트롤 D 해서 문 위쪽 벽을 마저 완성시키고 마무리할게요. 이제 2층 공간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만들 거예요. 베이스 큐브를 꺼내주시고 큐브 크기를 적당히 줄여줍니다. 계단 폭 크기로. 그리고 이 오브젝트를 복제하셔서 오른쪽으로 이동, 위로 이동. 또 복제하셔서 오른쪽으로 이동, 위로 이동 이렇게 하시면 계단이 형성된 걸 볼 수 있죠. 이 말고도 빌딧에서 제공하는 계단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카테고리에 스테어스 들어가서 베이스를 누르고 꺼내면 계단형 오브제가 따로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기본으로 제공하는 계단 외에도 저희가 기본 블록으로도 계단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오늘은 직접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계단형 오브제가 따로 있는 건 참고해주세요. 방금 전에 쌓아 올린 오브제들은 하나 빼고 다 지워주세요. 이제 이 하나로 계단을 만들 겁니다. 이 오브제를 옮겨서 2층 계단 시작점에 배치해줄게요. 자, 배치된 이 계단 오브제를 이제 클릭하시고 컨트롤 D 복제해주셔서 한 칸씩 아래로 이동을 해주겠습니다. 근데 자, 여기서 문제점. 지금 복제를 하는 오브제들이 뒤에 벽이랑 색상이 비슷해서 잘 안 보이죠? 그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 왼쪽 탭에 익스플로러 들어가셔서 뒤쪽 벽 오브젝트를 한번 클릭해주시면 오브젝트에 있는 베이스 목록 하나가 파란불이 들어오죠? 이 옆에 있는 눈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오브젝트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 하는 게 보이죠? 이게 오브젝트를 일시적으로 숨길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작업하는 도중에 이 오브젝트는 잠시 내가 끄고 싶다 하실 때 아이콘을 눌러서 숨김 처리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숨긴 채로 계단을 마저 작업하도록 할게요. 계단이 어느 정도 완성됐다 싶으면 아까 우리가 일시적으로 꺼준 벽을 다시 켜줄게요. 자, 이제 계단을 만들고 보니까 지금 오브젝트들이 많아졌죠? 이 오브젝트들을 항목별로 정리를 해줄게요. 오브젝트를 정리를 안 해주면 나중에 왼쪽 탭에서 오브젝트를 찾을 때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항목별로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단부터 정리할게요. 계단의 오브젝트를 선택해 줄게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면 계속 누적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하시면 하나 말고 여러 개의 오브제를 한 번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 탭을 통해서 여러 개가 선택된 게 보이시죠? 이 방식 말고도 왼쪽 탭에서 선택하고 싶은 첫 번째 오브젝트와 마지막 오브젝트를 Shift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시면 전체가 선택되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 선택된 계단을 이제 묶어줄게요. 오른쪽 클릭을 해서 오브젝트 묶기가 있죠. 단축키 보시면 컨트롤 G나 오브젝트 묶기를 클릭하셔서 보시면 바로 왼쪽에 그룹이 생긴 걸 볼 수 있어요. 계단 오브제들을 하나의 그룹에 묶어준 거죠. 이렇게 묶여버린 오브젝트들은 그룹이라는 배너에서 한 번에 통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 그룹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데 그룹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이름 변경이 있어요. 이걸 클릭해 주시면 원하는 이름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저는 계단으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묶어주시면 나중에 오브젝트를 찾을 때 검색창을 통해서 편하게 찾을 수 있어요. 다른 오브제들도 몇 개 정리해 줄게요. 전 바닥에 있는 오브제를 클릭해서 이름 변경, 바닥으로 이름을 변경해 주었고요. 이제 더 이상 바닥을 수정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오른쪽에 보시면 잠금 아이콘 있죠? 저것을 켰습니다. 저걸 킨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리 클릭을 해도 바닥에 오브제가 선택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처럼 건들지 않고 작업이 완료된 오브제들은 이렇게 잠금 장치를 걸어서 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작업을 마저 진행할게요. 우린 이제 이 문을 만들어 줄 건데
아까 위에 있던 오브제를 클릭해서 컨트롤 D 복제해서 이제 문을 만들어 줍니다. 알맞은 크기로 줄여주시고 배치를 해줄게요. 그 다음으로 천장을 만들어 줄게요. 아까 잠궈놨던 바닥 오브제를 잠금 풀어주시고 바닥 클릭하셔서 컨트롤 D 해서 올려서 천장을 마저 만들어 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창문을 만들어 줄게요. 뒤에 있는 벽을 클릭하시고 컨트롤 D 하셔서 앞으로 내려서 끌어줄게요. 위치를 잡으신 다음 창틀의 높이에 맞춰 높이를 낮춰줍니다. 아래 창틀을 클릭하셔서 복제한 뒤 위쪽 창틀을 또 만들어 줄게요. 마찬가지로 양옆 창틀도 마저 완성시켜 줄게요. 안쪽 창틀을 완성시킬게요. 오브제 복제해서 원하는 비율로 줄인 뒤에 원하는 위치에 복사해서 붙여넣어 완성시켜줍니다. 완성되었으면 오브젝트를 묶어서 정리해줄게요. 찐 마지막 우리 이제 유리를 넣어줄게요. 오브젝트 항목에서 큐브 들어가셔서 스크롤 내리시면 글래스라는 큐브가 하나 있어요. 그걸 하나 꺼내줄게요. 꺼내준 유리 재질의 큐브를 크기 조절하고 창틀에 끼워줄게요. 공간 완성입니다. 이제 익스플로러로 가서 오브젝트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줄게요. 정리가 끝났으면 마지막으로 오브제 색상을 바꿔서 마무리할 건데요. 바꿔주고 싶은 오브젝트를 클릭하시면 오른쪽 탭에 색상 보이시죠? 색상 플러스 아이콘 누르시고 원하시는 색상을 클릭하셔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놓은 오브제들은 왼쪽 탭에서 그룹을 선택하셔서 한 번에 색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와 동일한 색상이 아닌 여러분들의 스타일과 맞는 색상으로 바꾸셔서 작업해주세요. 이제 완성된 월드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에 스폰이라는 카테고리 들어가시면 정말 많은 디자인의 스폰들이 있는데 원하는 디자인을 하나 꺼내서 배치해 줄게요. 우리가 월드를 갔을 때 우리 캐릭터가 가장 로딩이 먼저 되는 곳이 이 아이템이 배치된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캐릭터가 로딩됐으면 하는 자리에 배치를 해주시고 크기를 적절히 조절해 줍니다. 스폰 배치가 끝났으면 마지막으로 익스플로러에 하늘 들어가셔서 자신이 원하는 하늘 풍경으로 바꿔줍니다. 마지막 테스트를 해볼게요. 테스트를 통해서 안쪽 공간에 마감 처리가 잘 돼 있는지 그리고 계단을 오를 수 있는지 내릴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게요. 확인이 끝났으면 이제 ESC 키 누르고 나가셔서 우리 월드를 저장할게요. 상단 왼쪽에 있는 메뉴를 누르시고 원하는 작업물 이름으로 작성해서 저장을 누릅니다. 그리고 메뉴를 누르고 다시 홈 화면으로 나가면 내가 만든 월드 창에서 저장된 월드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